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법원이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선 국회법 제49조 2항은 상임위의 의사일정, 오늘만 해도 지금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소집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법조인들 많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방통위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점식 간사님께서 검사 둘,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경우 그렇다고 이게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또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예, 정정식입니다. 조금 전에 소병철 감사님께서 우리 법사위에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법사위에는 소위 법사위 고유법 1677건 타 상임위에서 우리 법사위로 송부가 된 법안 중에서 전체에 단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35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합의가 되었던 지난 11월 22일의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 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거지가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한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다음 주에라도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입니다. 우선 국회법 제49조 2항은 상임위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냅니다. 지금 계속 법사위 파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만 해도 지금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소집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말로는 민생법안 처리하자면서 행동은 달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입니다. 방통위원장, 자 탄핵이라고 하는 여기 법조인들 많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방통위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냈다가 철회했고 또 낸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냈다가 철회하고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국회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거를 국민이 굉장히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통위원장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이렇게 정략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발을 묶어놓고 내년 총선 때까지 업무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다는 이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법조인들이 많으시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까지 합니다.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법사위가 언제 정상화 안 됐습니까? 바로 상임위의 의사 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던 것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법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김학겸 의원님.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점식 간사님께서 검사 둘,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또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탄핵을 수초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헌법 65조 4항에 보면 이 탄핵 결정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완전히 별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우리 헌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 이 탄핵은 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탄핵의 절차, 또 우리 국회의 권한을 막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법사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또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탄핵을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리로도 별 이득이 없는 일을 법사위가 자신의 권능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해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헌법 때나 있었던 악법 중의 악법인데, 그런 발언을 하면서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능을 경멸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특히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여나 야나 가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사위 지금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